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버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를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버노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에버노트의 기능,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실제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배운 것을 리뷰해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버노트라는 것은 메모 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류상 메모 앱.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데이터베이스다, DB를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버노트는 우리가 모든 자료를, 모든 것을 한 곳에 기억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곳이 어디냐? 결국 클라우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클라우드는 에버노트사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해서 에버노트를 사용하면 그 데이터는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미국에 있는 에버노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만 연결이 가능하면 스마트폰이 됐든 PC가 됐든 또는 뭐 집에 있는 PC가 됐든 회사에 있는 PC가 됐든 아무 곳에서나 내가 설정한 계정으로 연결을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왜 메모를 한다고 했죠? 메모를 하는 이유. 우리가 뭐 워드 파일이나 또는 뭐 중요한 자료나 뭐 모든 내가 회사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전부 에버노트에 저장한다 그랬는데, 메모하는 이유가 뭐죠? 예,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메모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에버노트를 개발한 필 라비는 에버노트는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뇌를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또 하나는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은 지워버리고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버노트가 그 로고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한 번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네. 어렸을 때 부모 따라 그 물을 찾아가던 그 기억을 어린이 돼서 본능적으로 기억을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버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모 형태, 텍스트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각종 서류,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에버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에버노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메모한 거 또는 기록한 거, 여기서 그냥 메모란 건 단순한 메모라기보다는 우리가 워드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들, 그런 것들을 에버노트에 다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워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워드를 첨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 아예 그 워드 내용을 복사해서 에버노트에 아주 바로 글로 써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메모하는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내가 기록한 것을 즉시 다른 사람과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해줄 수 있다는 특징과, 또 에버노트는 다양한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사진이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또는 음성 데이터나 모든 것을 빨리 찾아서 그걸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데 활용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막강한 하여튼 고급 검색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안 쓰고도, 고급 연산자를 안 쓰고도 우리가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에버노트에 노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관심 있거나 내가 필요한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그거를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바로 에버노트에 노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전에 포켓이라는 걸 썼었죠. 필요한 자료를 보다가 임시로 내가 나중에 봐야겠다고 할 때 공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유 누르면 그때 포켓에 저장했는데 에버노트에 저장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그 클라우드 서버에 내가 스크랩한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서핑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생성된 데이터는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바로 우리가 수정도 하고 그걸 스크랩한 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기사를 오려서 종이에 이렇게 붙여서 스크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스크랩된 데이터는 종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자로 우리가 다시 워드 형태로 이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에버노트에서는 바로 그 들어온 기사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서를 또 스캔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버노트의 기능 중에는 동기화 기능이 있어서 내가 PC에서 입력하든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든 즉시 변경된 사항이 저쪽 서버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특정 데이터는, 특정한 노트북은 오프라인으로 해놓고 우리가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오프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활용 사례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에 독서 노트라고 그랬죠.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내가 읽고자 하는 책을 미리 지정해서 그 노트 읽고 난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독후감도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한번 10년 전에 읽은 책도 이 독서 노트를 통해서 다시 리뷰를 하면 그때 읽었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독서 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서 모임에 가시면 서로 이렇게 읽은 책을 서로 이렇게 독후감을 교환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 가서도 다른 사람이 읽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내가 직접 읽지 않아도
그 책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 가서 책을 읽을 때도 에버노트를 절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고, 특히 글을 쓰거나 이렇게 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글을 쓸 땐 쓴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글, 내가 글 쓰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제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지식화해서 글을 쓸 수만은 없는 거죠. 내가 쓰는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모아서 수집을 해서 그걸 잘 분류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책에 자기 의견과 주관을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할 때도 우리가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자료들을 잘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그것을 자기 주관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만들기도 하죠. 뭐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정보 수집이든 뭐 자료 수집 뭐 같은 용어입니다만 하여튼 정보 수집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자료 수집, 우리가 하와이를 간다 그랬을 때 하와이의 주요 여행지가 무엇이고, 또 여행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그 관광 포인트가 뭐고, 또 거기 가면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떤 물품들을 쇼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등등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으면 여행 계획도 되지만 그 여행 계획에 갔다 와서 거기에 적절하게 사진도 집어넣고 또 거기서 본 거를 느낌을 자기 주관을 곁들여서 글을 써놓으면 결국은 여행 후기가 되겠죠. 여행 후기. 그러니까 여행 계획과 여행을 실시하고 또 여행을 마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와이를 갔다 온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하는 그 과정 또는 여행이 끝난 후에 그 사후 관리까지 다 여행 계획을 수립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주면 훨씬 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거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행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전 세계 유명 여행지를 또는 뭐 국내 여행지를 잘 다니고 오면 여행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행책.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만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책 만드는 과정은 에버노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잘 편집하고 앞에 표지만 잘 붙이면 나만의 여행 책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책은 이제는 디지털 편집 기술을 통해서 한 권, 두 권 소량의 책도 만들고 그 만드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가 쌓이면 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회사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매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영업은 어떻게 할 거냐, 영업 실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등등 우리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도 다 이렇게 노트북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도 우리 각종 자격증, 또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그다음에 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 각종 자격증, 또 우리 가족의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는 또 가장으로서 다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언제 태어나서 몇 킬로그램으로 우리 손주가 몇 킬로그램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더라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야 내가 우리 뭐 언제 태어났지 몇 시에 태어났더라 이런 거를 다 잊어먹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너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병원에서 태어났다든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몸무게가 4.2 kg라. 네, 그 병원이란 뭐 병원이든지 하든 뭐 어디서 태어난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너는 몇 시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자녀는 평생 그걸 잘 기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태어난 날짜는 알고 있지만은 뭐 제가 아침에 태어났는지 점심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내 가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여기다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에버노트가 그럴 때 활용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회원 가입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주의를 해서 암호화 처리를 하라 그랬죠. 제가 어떤 특정한 암호 처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시켜 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에버노트에 대한 에버노트가 뭐고 기능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활용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활용 사례를 쭉 보고 이렇게 나도 이런 분야에 해야겠다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뭐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업무와 관련돼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지금 뭐 하지 않고 나는 뭐 쓸 게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 일지라도 적어라 이거죠. 일기라기보다는 일지. 오늘 내가 뭘 했다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정리할 때 반드시 사진 같은 거를 첨부하라 그랬죠. 네. 병원에 다녀왔다 처방전이나 그 약에서 준 약 봉투에 있는 약명, 이름명 같은 거를 찍어서 보관을 해두면은 언젠가 참고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사소한 거라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씩 일지를 잘 정리를 하시면 시간도 들어가고 좋아요. 오늘 날씨가 어땠다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일지를 작성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일지, 뭐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뭐 경영일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매일 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을 사용하면 에버노트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에버노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회사 뭐 통장이니 뭐 이런 법인 그러면은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그거 뭐 회사에 가서 뭐 확인해 볼게 또는 뭐 직원한테 연락해서 이거 좀 해라 그러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바로 내가 에버노트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버노트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자료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추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버노트에 대한 기본 용어 그 다음에 또 화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노트를 직접 생성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기억을 되살렸는데 에버노트는 연속적으로 한 5회, 6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빠지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분들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 녹화를 꼭 보시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녹화를 했는데 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교육을 다 하고 나니까 에러가 나서 지금 현재 저 혼자서 다시 강의를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동일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두 번 녹화하는 이유도 녹화한 것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꼭 녹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에 가입하기는
여러분들 계정하고 에버노트 다운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다운받으면 될 것이고 PC에서도 PC는 evernote.com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그 계정으로 모든 것을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료로 저는 이제 무료를 권했었는데 무료 버전에서 이번에 이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료 버전 쓰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그 무료 버전 그대로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유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한 달에 6,000원입니다. 한 달께. 그리고 일주일을 무료로 사용한다니까 한 달 유료로 가입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다가 좋다 내가 에버노트 써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연간 계약을 하시면 연 55,000원입니다. 부가세 5,000원에서 55,000원인데 55,000원 정도 투자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그래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인데 하고 에버노트에 가입을 하셔서 유료 버전으로 쓰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뭐 돈이 아까워서라도 매일매일 일기를 거기다 쓰고 일기를 쓰다 보면 에버노트 기능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에버노트 애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입하는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교육하는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 이렇게 월 단위 한 달 하는 걸로 가입을 하셔서 써보다가 이건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 그러면 크게 부담 안 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연간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기를 권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용어를 알아야 돼. 에버노트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시보드까지 하면 9개, 한 10개 정도 용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노트라는 개념과 노트북. 노트와 노트북이 무슨 개념이냐면 노트는 그야말로 한 장의 파일을 얘기합니다. 파일. 에버노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트.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파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하나의 파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워드 아래 한글 문서를 한 장 만들었다. 그걸 우리가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든 파일이죠. 하나의 파일인데 그것을 에버노트에서는 그것을 노트라고 한다. 노트. 그래서 노트가 자꾸 만들어지어서 쌓이면 노트북이 되는 거죠. 우리 파일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폴더별로 분류를 하잖아요.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 폴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트를 많이 생성을 했어. 일지도 쓰고 스크랩도 하고 뭐 내가 필요한 개인 정보도 넣고 사진도 찍고 뭐 명함도 집어넣고 뭐 에버노트 막 하다 보면 노트가 많이 쌓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쌓였어. 1000개를 그냥 보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1000개를 가만 보니까 좀 유사한 것끼리 묶으면 돼. 일지는 일지라고 묶어보자.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이라고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노트북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업무 일지라고 이제 노트북 이름을 짓고 그 속에 그 업무 일지 몇 월 며칠 날 한 걸 다 갖다 놓으면은 그게 노트들을 모아놓은 것이 노트북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를 쉽게 말하면 파일과 폴더의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한 장 한 장 만들어진 것을 노트라고 하고 그 노트가 많다 보니까 이거 좀 분류를 좀 하자. 이거는 국어, 이거는 영어, 이거는 수학, 이건 뭐 물리 이렇게 문제를 분류하듯이
좀 분리를 해보자는 게 노트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노트와 노트 분리는 누가 하냐?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데이터가 즉 파일이라는 건 노트가 많이 쌓이면 그 노트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트를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만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스택은 또 뭐냐? 스택은 노트북하고 똑같아요. 노트북 만드는 것 과정도 똑같아요. 만드는 것도 노트북을 만들다가 그게 자동적으로 스택이 돼요. 어떻게 되냐? 노트북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유사한 노트북을 묶어서 스택이라고 하면 됩니다. 노트북 여러 개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폴더 개념이 있는데 최상위 폴더다. 우리도 그렇죠. 컴퓨터에서 어떤 폴더를 크게 줘놓고 그 속에 가면 또 폴더들이 또 여러 개 들어있죠. 그 폴더를 열면 또 파일들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트북, 스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노트북과 스택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따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트가 뭐고 노트북이 뭐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버노트에서 만든다 하는 얘기는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노트를 만들어서 많이 쌓이면 우리가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만들어서 그 노트들을 해당되는 노트북에다가 저장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노트북이 많이 쌓이면 또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편리하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뭐 30개, 40개, 50개 되면은 그 노트북이 모이는 것만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스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속에 노트북을 좀 유사한 성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스택이다. 3단계가 있습니다. 노트북, 스택. 이렇게. 파일, 폴더, 최상위 폴더. 이렇게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기화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거나 PC에서 입력이 아니라 사용하거나 PC에서 사용하거나 내가 수정을 하거나 어떤 새로 추가를 하거나 하면 바로 노트북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또 스마트폰에서 추가했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바로 저쪽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거나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동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에서 보나 노트북에서 보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항상 에버노트는 수시로 자기가 동기화를 시켜서 즉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노트북에서 수정하고 스마트폰에서 확인해도 바로 수정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동 동기화가 됩니다. 태그라는 개념은 제가 전에 갤러리나 구글 포터 설명할 때 앨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때 내가 태그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태그라는 걸 많이 하죠. 그야말로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 노트북은 어떤 성격의 노트북이다. 자, 내가 어디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여행지 내가 가고자 하는 통영에 가려고 하는데 통영의 여행지를 쭉 이렇게 자료가 인터넷가 많이 검색이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에버노트 불러오면서 그 노트에다 태그를 붙여요. 뭐라고? 통영이라고 붙인다 이거죠. 쭉 붙이면 내가 통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에버노트에서 태그를 찾아서 통영하면 통영이라고 붙여진 노트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훨씬 그 노트를 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에버노트가 검색 기능이 좋다는 거는 자, 노트들을 노트북으로 분류하는 자체도 이미 이거는 검색을 어떻게 해요?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노트북 이름을 개인정보라는 노트북을 붙인 거 또는 여행 자료 또는 취미생활 건강관리 이렇게 노트북을 5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건강과 관련된 자료 그러면 노트북에 건강 관리하는 노트북 가면 거기에 전부 건강과 관련된 노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도 바로 검색이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태그라는 걸 아예 붙여서 자 우리가 여행 가서 맛집을 가면은 제가 가서 명함을 꼭 받아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라 그랬죠. 명함을 사진 찍는 순간에 그 명함은 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저장할 때 이것이 음식적인 거면 맛집이라고 태그를 붙여요. 맛집. 또는 맛집을 붙이되 또 하나의 태그를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붙일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통영이면, 통영에 있는 맛집이면 통영이라는 태그도 붙여요. 그러면 이 노트에는 통영이라는 것과 맛집이라는 노트가 붙었어요. 자, 혹시 내가 맛집을 검색을 하면 아까 말한 통영에 맛집 있는 그 맛집이 나오죠. 왜? 맛집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태그를. 또 통영을 나와라 그러면 통영도 나올 거예요. 왜? 그 노트에는 맛집과 통영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트를 보고 이 노트는 무슨 태그를 붙여 놓으면 나중에 찾는데 좋겠다 할 때 그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태그를 붙이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실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태그 누르시고 이런 뭐 태그 기존에 있는 태그를 있으면 써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태그 처음 붙이는 태그 같으면 태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먹방 이런 식으로. 그것이 분류하는 것이다 해서 태그입니다. 자, 바로 가기는 내가 바로 가기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바로 가기를 누르면 바로 그 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노트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는 바로 가기로 해 놓으면 편리하죠. 내가 매일 뭐 쓴다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 아이디를 넣었는데 비밀번호 아이디를 매번 봐야 돼. 그럴 때는 바로 가기로 해 놓으면은 바로 가기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만 좀 쓰다가 나중에는 없어져요. 안 쓰는데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노트북은 아까 우리가 노트를 만들면은 노트를 막 생성하면은 어떤 노트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노트북을 미리 만들질 않다 보면 처음에는 노트북을 안 만들고 썼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아예 시스템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노트북으로 저장이 돼요. 왜? 노트북을 설정을 안 하면 전부 첫 번째 노트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막 쓰다 보면은 첫 번째 노트북이 아니라 내 노트북 이름을 줘야겠다 해서 노트북 지면 나중에 첫 번째 노트북은 없어지겠죠. 근데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미리 만들지 않고 무조건 노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일기를 막 써. 몇 장 몇 장 쓰다 보면 일지가 만들어지죠. 다 어디에 들어가? 첫 번째 노트북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태그를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에버노트에 저장했어. 또는 명함을 사진 찍어서 저장을 했어. 다 어디에 들어가? 첫 번째 노트북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노트북에 들어가면 이게 막 쌓여. 그러면 그때 노트북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은 해당되는 그 노트들이 이제 노트북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글로 저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노트북을 지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노트를 만들 때 제목을 쓰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을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뭐라고 들어가냐면 제목 없는 노트북으로 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이 노트는 제목을 안 붙였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수정을 해서 제목을 붙이는데 앞으로는 노트를 만들 때마다 반드시 노트에 제목을 써야 돼요. 만약에 안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없는 노트라고 이름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그건 옵션이에요. 저거예요. 그냥 시스템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목 없는 노트북을 찾아서 잘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노트북과 제목 없는 노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알림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어떤 노트는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노트는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그 노트를 꼭 봐야 되겠다. 한 달 후에 봐야겠다 하면은 한 달 후에 보려고 그걸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트에다가 알림이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알려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뜹니다. 에버노트 몇 월 며칠 노트가 내일 확인을 하세요 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선 내일 이 노트 확인하자 하면 그 노트를 확인해서 그 정보를 확인한다 이 말이죠. 물론 한 달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1년도 됩니다. 몇 년 거도 되는 20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이 노트를 꼭 내가 확인하겠노라 한다면 자, 우리가 노트에 저장을 다 해놨는데 깜빡했어. 내가 그 노트를 수시로 봐야 되는데 그때
알림이를 설정한다 이거죠. 자, 이 노트는 10년 후에 내가 꼭 봐야 돼 하면 그 노트에다가 날짜를 세팅하면 10년 후에 해놓으면 10년이 지난 하루 전에 알려줍니다. 아, 10년 전에 내가 한 거를 한번 보자. 이 알림이 기능도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사용하시다 보면은 꼭 뭐 1년, 2년 이게 아니더라도 다음 달 며칠 날 요것을 꼭 내가 봐야 된다 할 때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알림이 기능입니다. 기본 용어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시보드라는 것이 나왔어요. 대시보드. 네, 대시보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를 제가 열으면 전에는 바로 여기에 노트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무슨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김영조님 하고 뭐 사진도 넣고 뭐 노트도 있고 스크래치북도 있고 뭐 고정된 노트 뭐 또 뭐 쭉 하면 뭐 노트북이 나오고 태그가 나오고 바로 가기가 나오고 뭐 작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홈 사용자 지정. 이 홈 사용자 지정은 지금 이 순서를 여기 뭐 태그 나오고 뭐 노트북 나오고 이거를 자기가 임의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정할 것도 그냥 놔두세요. 뭐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어떤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서 대시보드를 뭐라 그럴까요? 상황판? 에버노트 상황판이라 그럴까? 이게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요걸 누르시면 홈에 처음으로 가시면 맨 처음 화면으로 가는 거죠. 처음 화면을 가면 여기 요걸 누르시면 집 모양으로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사진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을 집어넣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영조님 날짜 시간이 나옵니다.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변경 누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으시면 자기 에버노트에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노트가 나오고 스크래치 패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위치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뭐 특별히 저는 바꿀 일이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노트 순서대로 옆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걸 옆으로 넘겨서 엊그전에 작성한 노트를 찾아서 뭐 이렇게 눌러서 보면 그 노트를 확인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스크래치 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크래치 패드는 에버노트 안에 특정 메모 기능이에요. 내가 뭘 급히 메모를 좀 해서 관찰을 해야겠다 했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목 기관지가 지금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 기관지에 가래 낀 느낌이 있다. 특히 오전에.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더라. 불안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가끔 있더라. 그 다음에 새벽에 한번 깨면은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잠이 안 들고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또 한참 있다 잠이 든다. 또 백내장이 와가지고 왼쪽 눈이 아주 불편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 건강 상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때 이것을 낱낱이 설명하겠다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한 예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래치 패드에다가 내가 뭐를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바로 누르면 노트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거 비어요. 이것을 여기 보시면 각 고정된 노트나 스크래치 패드나 홈에 보면 다 점 더보기 메뉴가 있어요. 자, 스크래치 패드 더보기를 누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노트로 전환하면 이것이 노트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의 노트로. 이걸 그냥 노트로 하지 말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뭐 위젯 편집, 아예 이 스크래치 패드를 없애버려라 하면 제거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에버노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스크래치 패드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제가 저의 몸 상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려도 상관없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교육용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럴 때 스크래치 패드 특정 노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정된 노트라는 거 보시면 내가 이 노트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주소, 연락처, 뭐 이렇게 통장,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단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는 암호화를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지금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계좌번호 같은 거는 그냥 뭐 해놨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 계좌번호 안다고 해서 뭐 여기서 돈 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간에 뭐 비밀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방을 했다. 이것이 노트북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스마트폰이라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줄이 안 맞죠. 자, 우리 손주들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가 필요하면 활용하려고 적어놨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뭐 11시 40분에 3.2kg으로 태어났다 하는 기록까지 제가 적어놨죠. 자, 우리가 저희 애들도 뭐 태어날 때는 기억을 다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근데 우리가 그 애들한테는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는 너는 몇 킬로로 태어났다 하는 걸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억을 하겠죠.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기억을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대시보드라는 게 에버노트 상황판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없이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노트가 나오고 바로 만들기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자, 대시보드 화면에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대시보드가 나오고 좌쪽에 줄 3개, 이게 더보기 메뉴죠. 줄 3개. 오른쪽에 검색 메뉴, 가운데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버노트를 이제 만드는 걸 설명하기 전에 에버노트 노트를 만드는 거 설명하기 전에 이 화면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대시보드에 보면 이렇게 있고 맨 밑에 더보기와 검색창과 만들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기 플러스로 된 거를 누르면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노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자, 왼쪽을 눌러보면은 더보기 누르면 에버노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더 보시면, 자, 이렇게 제 계정이 나오고,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있는 거 보니까 요걸 누르시면 설정 기능이, 에버노트 모든 앱은 설정 기능이 있죠. 설정 기능에 가면 계정을 바꾸고 뭐 만들기 버튼, 노트북 이거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설정 기능은 톱니바퀴를 누르면 된다. 어디서 더보기를 눌러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되고, 여기 갔더니 홈이라고 되어 있다. 홈이 바로 이거 누르시면 이 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홈이에요. 자, 이거 내가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도 뭐 이렇게 하다가도 여기 가가지고 홈 누르면 대시보드 화면으로 복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두 번째 가서 바로가기 노트 뭐 작업 노트북 있는데, 자, 노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바로가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노트를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들이 쫙 그냥 나옵니다. 최근에 만든 순서대로 만든다. 근데 맨 위에 보면 28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만든 노트가 2847개의 노트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3000개 넘었는데 제가 불필요한 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노트가 2800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만 개 돼요, 노트가. 근데 제가 최근에는 스크랩을 거의 잘 안 하다 보니까 스크랩 할 것을 포켓에다 스캔을 하다 보니까 노트가 많이 생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3, 40개는 생성이 돼요. 4, 50개는. 왜냐하면 매일 일지를 쓰니까 여기 하나하나의 노트가 생성이 되니까 노트는 만들어지죠. 노트를 누르면은 노트가 몇 개 다른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을 누르면 노트북인데 요 밑에 보시면 노트북이 쫙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냥 노트북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 제 노트북을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0402 뭐 이렇게 쭉 숫자가 붙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접어볼게요. 요것도 접으면은 요렇게 노트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노트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트북 개념이지만 스택이라고 저는 만들어 놨어요. 스택. 네. 노트북에 들어가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020년 노트북을 들어가시면 눌러보면 스택을 눌러보면 요거 화살표 밑으로 된 거죠.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돼? 네. 자, 예를 들어서 유익한 정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그 밑에 하나, 1, 2, 3, 4 쭉 해서 6개에다 7개의 노트북이 또 있어요.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 위에 있는 게 이게 스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샵 21 유익한 정보라는 스택에 가보면
뭐 스크랩 자료, 여행 관련 자료, 건강 자료, 좋은 글, 뭐, 네, 뭐 출판 자료, 그다음에 SNS 게시글 이렇게 제가 노트북을 만들었어요. 자, 이 노트북의 스크랩 자료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노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노트북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내가 스크랩한 거니까 인터넷을 보다가 스크랩 자료입니다. 자, 스크랩 자료는 161개의 자료가 들어있어. 2, 3억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김포 이렇게 2, 3억대로 김포 아파트 살 수 있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 있어야 뭐 기막힌 제품 뭐 이런 거 스마트폰 꿀팁 총정리.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스크랩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전에 만다라트 차트 할 때 이 만다라트 차트 나온 내용입니다. 20대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하면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뭐 구글 이미지 검색, 제목 없는 노트, 이건 내가 노트에 제목을 붙이라는 거죠. 나중에 제목을 붙여야 되고, 뭐 불필요하면 지워버려도 되고. 자, 우리가 Z세대, 옛날에 Z 그랬죠. 최근에는 MZ세대라고 그러죠. 자, Z세대가 뭐냐, 또 MZ세대가 뭐냐 하는 상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1인 창조기업이 뭐다 하고 눌러보시면 요 속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뭐 등등등등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 원본 페이지 누르시면 원래 내가 스크랩하기 한 원본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이 정리를 스크랩을 해놓으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나중에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속도를 개선해 준다? 아, 유튜브가 너무 느려. 요거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카카오청 정리, 뭐, 이건 뭡니까? 소갈비 꽃찜, 예. 서울 근교 카페 뭐 8곳. 자, 제가 그 서울 근교 카페 8곳이라고 눌러놓은 노트를 스크랩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면 내가 태그를 지금 요게 태그예요. 태그를 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근교면 서울 하던가 아니면 경기도죠. 아니면 뭐 서울이 없나요? 아, 서울이 있네. 서울. 이게 태그를 서울을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나중에 서울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맛집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안 돼 있나? 미음 맛집이니까 아, 여기 있다. 먹방 또는 뭐 먹방이죠. 먹방 맛집으로 해도 됩니다. 먹방을 저 그냥 맛집을 했는데 먹방 이렇게 누르면 먹방이라는 거 해서 완료하면은 이 노트에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들이 쭉 뭐 카페 8곳이 나오는데 서울 근교니까 뭐 서울 경기겠죠. 먹방 서울이라는 태그가 붙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태그가 초록색으로 변한 것은 태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안 붙은 거는 까맣게 아까처럼 된 거예요. 태그를 이렇게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먹방이라고 태그에 가서 먹방을 치면 이 자료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크랩 자료를 붙이고 제목 없는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노트에는 제목을 할 때 반드시 제목에 가로를 대가로 이게 가로를 열고 닫고 제목을 썼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안 붙여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노트북을 제가 스크랩만 했지 아직 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제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렇게 제목을 붙이던 것 같은 뭐 붙일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노트북을 만들면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가로를 꼭 붙여야 되느냐? 이름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자기만의 노하우예요. 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가로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뭐 가로 말고 다른 걸 붙여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01, 02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노트에는 01, 02를 안 붙이고 저는 노트북에는 01, 02, 03 이렇게 붙였어요. 왜? 항상 요 순서대로 나오라고 제가 앞에 자동적으로 노트가 이 노트를 나열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노트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01 이렇게 붙였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모양을 노트북이에요. 요거 노트북이란 걸 요걸 저는 이 손가락 이렇게 한 것이 저한테는 이것이 노트북이란 걸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트북에 보면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 스택에는 반드시 샵이라는 걸 붙였어요.
샵이라는 걸 붙여서 1번서부터 쫙 붙이고 왜 21로 띄었냐 하면 왜 5 다음에 21이냐 하면 6, 7, 8, 9가 막 생길 거예요. 내년 가면 6이 생기니까. 그래서 21, 22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번호 순으로 나오니까 보기가 좋죠. 자, 노트북도 01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1월, 2월, 3월, 4월이란 얘기예요. 야, 여기서 보시면 안다 이 말입니다. 자, 2017년도 보면 01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 1월이에요. 02에서는 이건 2월이고 제목이 다 안 나오지만 이걸 눌러보면 2017년 2월 2월이란 노트북이 28개가 있다. 2월달이 28일이니까 28개 당연히 28개겠죠. 매일 썼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보기 메뉴를 누르시면 노트북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것을 뭐 필요하면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이것도 뭐 접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북으로만 스택으로만 나오고 내가 찾을 때는 이것만 보고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검색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근데 이럴 때는 연도별로 찾을 때는 이게 빠르죠. 노트북에 가서 이렇게 찾는 게 빠를 거다는 얘기죠. 자, 2020년 7월 15일 걸 내가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해? 7월 15일에 그건 뭘 썼는지 모르니까 이때는 2020년을 누르시는 게 낫죠. 2020년 누르시면 7월 20일을 찾아라. 쭉 내려가면 7월 20일께 이거 뭐야? 20년 예를 들어서 9월이다. 9월 20일 거를 찾는다 그러면 쭉 가시면 9월 20일 거를 찾을 수가 아이고 씨. 스택을 불러서 그런가 보다. 다시. 자, 2020년, 2019년 7월 20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20년 스택이니까 들어가서 가면 7월 달께 여기 나와 있겠죠. 7을 누르신다 이 말이에요. 7을 누르면 2020년 7월 달께 노트북이 나오면 7월 달에 노트북이 31개의 노트가 있다는 얘기죠. 20일 거 찾아라. 쭉 내려가면 7월 20일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 들어있네요. 이 노트를 눌러보시면 2020년 7월 20일 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쭉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를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노트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노트북으로 또는 스택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입니다. 노트북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자,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겠다면 새 노트북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노트북 만드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노트와 노트북 개념을 잡았고 우리 대시보드의 홈 화면에 가면 이렇게 좌측에 우측의 검색은 이걸 누르시면 그냥 검색 키를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야, 홍두화 하고 검색해라 그러면 홍두화라는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를 찾습니다. 이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국어과는 우리나라 난이구나 하는 것을 노트를 바로 찾는 거죠. 이와 같이 제목만 잘 알면 금방 제목 아니라도 이 속에 있는 내용만 잘 찾으면은 금방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검색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검색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홍콩, 서울 아니 뭐로 해볼까요? 스카이베이, 스카이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없을 거예요. 이거는 스카이베이 누르시면 스카이베이 노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스카이베이 호텔에 갔을 때 그 얘기인데 이러지 마시고 여기다 이제 좀 더 검색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검색 키를 누르는 거죠. 여기에 지금 키보드가 안 나오는 거는 그래서 키보드 설정이 삼성 키보드로 해야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홍콩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홍콩이라고 들어간 내용의 노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꽤 많겠죠? 52개가 나오네요. 52개. 자, 이 52개를 다 분류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더 자세한
뭐 검색 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52개 정도면 한번 둘러보면 홍콩 심천 가는 거, 홍콩에서 심천을 간다. 홍콩이 심천은 중국이죠. 홍콩은 뭐 중국 저거지만은 홍콩 자치권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심천 갈 때 외국 사람들은 입출국 저걸 합니다. 지하철로 타고 가서 홍콩에서 심천 들어갈 때 간단하게 입국 심사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심천에서 홍콩 들어올 때 다시 출국 심사를 해요. 지하철로 이용하기 전에 외국인들은. 근데 홍콩이나 중국인들은 카드 뭐 패스 카드가 있어서 출퇴근처럼 카드가 있어서 그것만 보여주면 통과가 되고 외국인은 간단하게 입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심천 가려고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서 내려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심천에 갈 일이 있다, 홍콩도 한번 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쌓아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노트예요. 노트, 에버노트. 자, 그래서 검색이 좋다는 거. 이거 외에도 뭐 검색 기능이 다양한 검색. 제목에 무슨 글자 있는 거를 찾아내라. 또는 내용 속에 뭐가 있는 걸 찾아라. 뭐 이런 검색 기능이 있는데 그거 복잡한 거 다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억나는 거 찾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노트 아니면 태그 등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노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대시보드에 보면 좌측에 더보기 메뉴와 검색 기능 위에 있는 대시보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노트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 노트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노트는 매일 만들어라. 당분간은 매일 만들어라. 하루에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의 노트를 만드셔야 그것이 숙달이 됩니다. 그래야 에버노트를 꾸준히 쓰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엔진 시동을 걸을 때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어떡하죠? 뭐 이렇게 기름을 붓고 훅가시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돌려가지고 엔진을 걸었잖아요. 네, 그겁니다.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에버노트를 매일 생성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기나 일지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뭐 나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내 개인 일지를 쓰는 거죠. 일지라고 뭐 옛날처럼 일기처럼 쓰지 않으셔도 문장 형태로 쭉 쓰지 않으셔도 저와 같이 간단하게 단락을 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뭘 했노라, 오늘 에버노트 강의를 했다 하고서 넣고 또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고 왜 쓸 때 에버노트를 만들 때 좀 자세하게 써놓으면 지금은 다 기억을 하지만 나중엔 다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때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면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쓰는 거 이건 내가 뭐 다 아는 걸 뭐 이걸 뭐하러 써 그러지 말고 자세히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확인해 보면은 그때 기억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 일지를 만들어라. 그 얘기는 매일 써라 이거죠. 또 그다음에 스크랩하기. 매일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이걸 스크랩을 해놓으면 거기다 제목을 붙여놓으면 되죠. 스크랩에서 제목을 붙여놓고 또 스크랩한 걸 한번 쭉 노트에서 한번 쭉 본인이 읽어보시고 뭐 불필요한 거 정리하셔도 좋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필요 없는 정보고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스크랩한 자료지만 마치 자기 거화 시킨 거죠. 자기 거화. 그렇게 해도 되고 스크랩은 스크랩대로 놔두고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빼내서 또 다른 거랑 합쳐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가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일 일지를 쓰고 하루에 한두 개, 서너 개씩 스크랩을 하시다 보면 노트들이 자꾸 생성되고 이제 뭐 제목도 달게 되고 이거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노트북도 분류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스택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노트가 많아야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를 믿고 하여튼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스크랩 해보시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그 과거의 데이터들은 물론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PC에 들어있는 거 다 정리해서 집어넣으세요. 자격증 찍고 명함들 다 찍어서 다 없애버리고 제가 그렇죠? 찢어버리기 전에 찍어라. 하여튼 찢어버리기 전에 찍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에버노트에 다 정리하면 명함들도 에버노트에 다 들어가. 모든 명함. 그러면 검색할 때 명함에 있는 사진 찍은 그 회사 이름을 쳐도 그 사람이 그 명함이 나와요. 제가 이 이미지 속에 사진 속에 있는 글자도 검색을 해준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명함 같은 것도 명함 철에다 보관하지 마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명함이 꽤 많겠죠. 그러면 그것도 분류를 하세요. 명함을. 요거는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요거는 다른 업체, 요거는 뭐 중소기업 우리 모임 이렇게 명함을 분류하면 되죠. 그래서 명함이라는 스택 밑에 이렇게 몇 개로 노트북으로 분류를 하고 그 속에 명함을 집어넣으면 훌륭한 스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함들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나 그 사람 명함이 필요한데 연락처가 뭔데 그 명함 회사에 있는데 이럴 필요 없죠. 바로 조회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명함을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다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트를 만드시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잦은 에버노트를 자주 보게 되는 거고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에버노트를 잘 안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노트를 많이 생성해 놓는 거. 그러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내가 관리하는 자료들, 우리 가족관계라든지 뭐 증명서, 사진, 졸업장, 영수증, 제가 그랬죠. 영수증, 중요한 영수증, 뭐 이런 계약서, 보험약관 뭐 이런 거 다 무조건 다 집어넣고 찢어버리세요. 서류는.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탁 언제든지 스마트폰 노트북 딱 눌러서 자 우리가 조의금 축의금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다 했어. 내가 상대방한테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경조사 비용도 거기서 바로 조회해보고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를 에버노트에 놓으시면 에버노트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노트 만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트 만들기. 결국은 노트를 만드는 것이 에버노트 쓰는 거예요. 많이 만들다 보면 분류도 해야 되겠구나. 태그도 붙여야겠구나. 뒤에 나오는 거는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네,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노트를 만들 때 아까 제가 이 노트를 만드는 것은 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노트는 제목 없는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없는 노트. 노트 제목을 안 쓰면 제목 없는 노트로 만들어져요. 또 노트북을 선택을 안 하면 첫 번째 노트북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노트에 삽입하는 건 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만들기를 눌렀더니 카메라, 스케치, 첨부, 오디오, 노트, 작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뭐야 자, 카메라를 누르시면 바로 제가 눌러볼게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찍으면은 사진을 착각 찍으면 이게 노트에 저장하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됐어요. 즉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은 내용을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한 거예요. 제목은 스냅샷이라고 해서 찍혀서 노트북은 2017년 7월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정을 이렇게 기본 노트북을 이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노트북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첫 번째 노트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만드는 사람은. 자, 스냅샷이다? 아니 이거 스냅샷이 아니라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꿔서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테스트 이렇게 바꾸시면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면은 노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테스트라는 노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수정하겠다? 그럼 편집을 눌러 수정을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만들기를 눌러서 카메라로 눌러서 찍어서 바로 그러니까 카메라 찍은 걸 바로 노트북으로 만들었죠. 자, 스케치는 뭐냐? 손글씨예요. 이렇게 손으로 쓰시면 여기 손글씨 나는 이렇게 제가 이거 마우스로 하니까 글자가 이런데 이렇게 손글씨도 입력이 된다. 완료. 그러면 손글씨도 만들어졌어요.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쓴 글씨. 급히 내가 펜으로, 노트 펜 있는 사람들은 펜으로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목 없는 노트라고 됐죠? 내가 제목을 안 썼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노트가 지금 2개 만들어졌어요. 제목 없는 거와 테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만들기를 누르시면 첨부 그랬습니다. 오디오 그랬습니다. 자, 첨부는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첨부시키는 거예요. 네, 첨부하는 거. 오디오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디오 누르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얘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 녹음된 내용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걸 재생을 한번 시켜보면 예, 소리가 좀 작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 회의를 한다. 회의할 때 녹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에버노트 탁 열고 오디오 탁 누르면 바로 회의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요? 위에다가 회의 자료 몇 월 며칠 언제 주제 뭐 참석자 누구 등등 붙여서 이 자료 첨부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대시보드에서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할 때 카메라, 스케치, 첨부, 오디오, 작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셔라. 신경 쓰지 마셔라. 무조건 노트로 만들어라 이거죠.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업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고 이름이 나와요. 여기다 작업 이름을 치는 거 무슨 작업?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야,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일이 생겨. 그러면 개발이라는 일을 작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고 합시다. 잘못했는데. 아이씨. 네, 개발. 이런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개발해야 돼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린 거고 만들기에 들어가면 뭐 작업, 오디오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뭔가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노트 만들 때 이거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무시하시고 노트를 눌러라. 자, 노트를 누르면 빈 노트가 나오죠. 빈 노트가 나옵니다. 자, 빈 노트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입력하라고 여기 깜빡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트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노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노트 글을 쓸 때 바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크 들고. 자, 지금 에버노트에 노트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생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트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자료 등등 용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누르면 저장입니다. 저장.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것이 입력이 돼서 노트가 저장됐는데 제목이 없죠? 네, 그럴 때는 다시 얼른 제목을 입력하면 돼요. 이때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은 테스트. 또 아까 테스트가 있었으니까 테스트 01 이런 제목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까 여기 테두리 가로 세로를 닫는다 그랬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는지를. 자, 모양을 내기 위해 그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저장입니다. 저장이 됐어요. 다시 들어와서 테스트 와가지고 그냥 편집 안 하시고 그냥 누르시면 수정 모드로 들어와요. 자, 여기다가 내가 01 다시 05를 넣었어. 이거 05 넣으면 안 돼. 되돌리기.
요거 두 번째가 요거 되돌리기 하면 0 누르면 없어져요. 되돌리기. 아, 다시 살려. 네, 다시 살려. 요 위에 있는 건 기능이 그겁니다. 자, 요거는 이 노트를 누구랑 공유할 것이냐는 공유하는 기능이고, 요게 태그를 붙이는 거라 그랬죠. 자, 까만 거는 태그가 없다 그랬어요. 자, 눌러서 태그를 예를 들어서 아무나 달아볼게요. 자, 강릉이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자, 완료를 해버리면 얘는 초록색으로 바뀌고 여기에 강릉이라는 태그가 나타납니다. 네, 나타났죠? 네, 태그 붙이는 거고, 또 옆에 가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 이 노트를 공유하거나 이 노트 안에 노트가 너무 길어. 거기서 무슨 글자를 찾을 때. 또 태그를 추가한다. 아까 제가 알림이 했죠? 알림이를 추가한다. 바로가기 추가한다. 홈의 고정, 노트 정보, 내부 링크 복사.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저장, 노트 삭제. 자, 노트 삭제를 누르면 이 노트는 삭제가 됩니다. 자, 제가 그 설명을 여기에 대한 노트에 대한 자세한 노트에 대한 만드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근데 우선 만드는 과정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트를 만드는데 자, 빠져나가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빠져나가면 제목 없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져요. 자, 아까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편집을 들어간다 이거죠. 편집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편집에 가면 요렇게 플러스 파란색으로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요걸 눌러보시면 자, 노트를 만드는데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냐면 작업, 카메라, 뭐 첨부 파일, 이미지, 링크, 표, 구분선, 오디오. 아까 있는 거 다 있죠? 아까 제가 무시하라는 거. 카메라 여기 있죠? 작업 있었죠? 또 첨부 파일 있었죠? 아까 그 이미지는 없어서 사진 첨부하는 거. 그 다음에 오디오 있었죠?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만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무조건 노트를 만드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쳐도 좋고 이것이 뭐 필요 없다 그러면은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플러스 눌러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을 치면은 동그라미가 생긴다 그랬죠. 내가 해야 될 작업 이름이 나와요. 여기다 뭘 작업을 치는 거예요. 할 일을. 이거와 체크박스와 같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일 이렇게 쳤어요. 뭐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표시했어. 자, 내가 이거 했어. 표시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 눌러보시면 이거 작업이나 요 체크박스랑 유사해요. 근데 체크박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고 줄 바꿔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체크박스를 치면 동그라미 대신에 네모가 나와요. 네모. 근데 또 유사한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 준비물이다. 그러면 뭐뭐 준비해야 돼요? 여권. 네.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환전. 여행할 때 환전. 네. 또,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그 다음에 비상약. 자, 이와 같이 쭉 리스트업 돼서 자, 여행 짐 쌀 때 이제 체크하는 거죠. 야, 여권 챙겼어? 오케이. 환전했어? 오케이. 선글라스. 비상약. 아, 비상약 안 챙겼네. 빨리 비상약 챙겨. 네, 오케이. 챙겼어.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뭐가 되죠? 여기에 해외여행 목록. 네, 준비물.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매번 목록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죠. 요 목록을 불러와 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다 박스를 없애버리고 없애면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납니다. 박스가. 그래가지고 체크를 쭉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이 나라 갈 때는 거긴 무지무지 더운 나라야. 그러니까 뭐
뭐를 더 추가해서 가져가야겠다. 말라리아 그 모기향을 더 가져가야겠다. 다른 데 갔을 때는 모기향이 필요 없지만 뭐 비상약 정도지만 꼭 여기는 뭐를 가져가라는 여행이 있으면 꼭 하나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재활용 노트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유해 가지고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플러스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노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면 알아요. 자, 카메라는 아까 바로 그죠? 내가 바로 찍는 겁니다. 그거고 여기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자, 내가 지금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내 갤러리에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와. 이놈을 가져와야겠다. 한다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사진이. 자,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 누르면 바로 찍어서 넣는 거고, 첨부 파일은, 자, 첨부 파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디오 한번 눌러볼게요. 오디오를 누르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뭐, 노래를,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요거를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노래도 또는 아까 말한 녹음 회의 자료 같은 것도 이거 다 첨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회의 자료 녹음하는 게 있으면 갖다가 첨부시키면 돼요. 자, 들어와 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거를 눌러서 플레이를 시키면 노래가 플레이가 되거나 회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스톱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 18곡 해가지고 노래를 전부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면 되겠죠. 노트북에. 그러면 혹시라도 노래방 갈 일이 있을 때, 뭐 부를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18번 중에서 자기가 잘 부르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이걸 순서대로 플레이를 시켜주면, 그 노래도 쭉 플레이 됩니다. 특히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에 하나의 노트로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되고, 또 팝송 뭐 100곡 이런 거 다 갖다 불러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데이터 용량 잡아먹으면 어떻게? 그런 걱정 필요 없죠. 어디 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에버노트의 클라우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막 넣으세요. 유료 버전 쓰시는 분은 한 달에 10기가씩 막 주기 때문에 10기가 다 못 씁니다. 노래 같은 거 막 집어넣으세요. 또 사진도 넣으세요. 저는 사진을 구글 포토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잘 안 집어넣지만, 우리가 일지를 쓰면서는 일지를 쓸 때 그 일지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는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이 플러스를 누르면, 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링크, 첨부 파일, 링크를 누르면 인터넷 접속하는 주소까지 넣을 수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링크에다가 따따따 인터넷 주소를 치면 돼요. www. 어쩌고저쩌고 .com 이렇게 치시면 이것이 이건 딱 완료. 이제 뭐 완료 딱 하고 나면 이것이 이런 사이트는 없지만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링크 누르시면 제가 요 링크다 했는데 텍스트로 들어가 버렸네요. 하여튼 여기다 텍스트를 치고 요 링크 주소를 누르면 그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바로 연결도 가능하죠. 그런 기능이에요.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11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첨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첨부. 자, 사진을 넣을 때는 이미지. 여기 내가 테이블을 넣어서 뭐 엑셀처럼 표를 넣겠다면 표를 넣으면 돼요. 구분선 누르시면 그냥 선이 하나 그어져. 이거는 왜 위에 거랑 밑에랑 나랑 구별을 짓자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한번 구분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선을 긋겠다. 위에 거랑 좀 분리해서 하겠다 하면 구분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지고 다시 밑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분선을 넣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를 눌러서 박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체크박스,
코드 블록이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 원래 코드 블록을 넣으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생겨서 그 안에 뭐 글씨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네모 박스 안에 뭐 글을 넣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쓸 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스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글자를 특정 박스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플러스 누르시면 손으로 글 쓸지 아까 보여드렸죠.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요 이미지 사진 불러오는 거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갖다 놓고 할 때 이미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뭐 손글씨도 넣을 수도 있고 오디오를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된다 그랬어요. 녹음된 걸 가져올 때는 첨부 파일로 가져와야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디오를 누르면 내가 녹음하는 것이지 노래를 가져온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 돼? 첨부 파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서 찾아오는 게 첨부 파일이에요. 노래든 음성이든 다 사진이든 문서든. 근데 여기서 오디오 누른다는 얘기는 내가 음성을 가져올 거야가 아니고 여기에 바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바로 여기에 녹음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회의록을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미리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거를 첨부 파일로 불러와도 되고 요거는 즉석에서 바로 녹음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노트를 보시면 지금 제목이 있고 할 일을 적었고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가 있고 사진도 집어넣고 여기에 노래도 집어넣고 체크박스도 넣고 뭐죠? 뭐 아까 코드 블록도 넣고 또 노래도 집어넣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의 노트에다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체크박스 같은 거는 할 일, 작업 같은 거는 해야 될 일, 이런 거 정리하실 때 이 두 개를 활용하는데 작업과 체크박스는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캘린더 이벤트는 구글 캘린더하고 에버노트하고 연동을 시킨다고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저도 안 썼어요. 이거 누르니까 무슨 계정을 연결하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이 노트를 캘린더 이벤트에 연결하려면 구글 계정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웃랩스로 지원이 예정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못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초록색을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자, 노트 만드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보통 만드는 노트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죠? 또 한 가지 방법. 스크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스크랩하는 방법. 스크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것을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자꾸 숙달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노트를 만들다 보면 무슨 노트를 만들지 자꾸 고민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제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일지를 써라. 그래서 제목에다가 2021.07.27 가로 열고 화 가로 닫고 제목을 달고 오늘 동그라미 치고 뭐 했다 또 뭐 했다를 좀 세부적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지 쓰는 방법. 자, 제가 그러면 제 일지를 불러와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저는 매일 쓰니까. 21년 7월 26일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트 제목은 언제 만드냐면 26일 날 만드는 것이 아니라 25일 날 밤에 저는 만들어요. 7월 25일 밤에 이 제목을 쓰고 이 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 써요. 자세하게 못 쓰고 제목만 써줘. 내일 병원에 간다. 또 뭐 한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야 내일 병원에 간다는 걸 잊어먹지 않는다 이거죠. 내일 강의가 있다. 미리 써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은 이렇게 시간,
미래 피부과 진료하고 처방을 했다.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들렸다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미래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그리고 저는 처방전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리고 갤러리에서 지워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지를 매일 쓴다. 뭐 쓸 거 없으면 한두 줄 써도 돼요. 또 뭐 구구절 쓸 일이 없으면 뭐 오늘 비와 썼다. 또 와이프랑 어디 외출했다 잠시.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집에 있는데 쓸 일이 뭐 있겠어요? 많지 않지. 그렇지만 쓰실 때 자세하게 써놓으시면 된다. 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7일 날 볼까요? 27일 날도 제가 그날 교육을 처음 한 거 에버노트 첫 강 했죠. 에버노트 교육 했다. 이거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기본 교육 참석자는 누구 외에 몇 명. 이름을 다 쓰려다가 안 쓰고 요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일 일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할 일이 많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해놓으시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자 저는 7월 27일 7월 달 거니까 여기 노트북 이름이 흐리게 나왔죠. 2021년 7월이라는 노트북에 들어가도록 저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걸 기본 노트북이라 그래요. 기본 노트북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노트북 만들면 다 여기로 들어가. 이거 설정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첫 번째 노트북으로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이 이름이 첫 번째 노트북으로 바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에버노트 제목을 붙이는 방법, 그다음에 뭐 기타 여기 있는 메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 만드는 것이 이렇게 직접 일지처럼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표를 갖다 붙이고 첨부하고 하는 내용이 노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스크랩 하시면 돼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노트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노트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스크랩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많이 만드시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노트북도 만들어야겠구나 만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노트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거는 노트를 상대방한테 보내줄 필요가 있다. 아까 그랬죠? 여행 목록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이거는 상대방한테 보내줘. 공유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노트를 이동하기도 하고 노트북 나머지는 뭐 노트북 이동하자 알림이를 설정하고 제목을 어떻게 붙일 거냐 뭐 등등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노트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한번 만들어 보셔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자기가 한번 제가 지정을 해줄게요. 노트 일지를 쓰세요. 일지. 매일 써보세요. 쓰신 거를 우리 디지털 에버노트 공부방에다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노트를 만든다. 또는 스크랩 하신 분은 스크랩 하신 거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겠냐, 또 어떤 순서로 노트북을 만들면 좋겠냐,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리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에버노트에 대한 용어 해설, 노트가 뭐고 노트북이 뭐다 하는 거 설명 쭉 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 설명을 했습니다. 홈화면, 대시보드 중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노트 만들기 노트를 눌러서 거기서 웬만한 건 다 첨부시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 저기 하나 빠졌네요. 노트를 만들 때 제가 만들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만들기를 누르시면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는데 플러스 옆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B를 누르면 자, 여기에 참석자 제목에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글자를 에버노트 교육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B를 누르면 볼드체로 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기울기
요거는 밑줄 치기. 뭐 그거예요. 이거 우리 뭐 워드에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누르면 해지. 아시겠죠? 요거는 글자체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 폰트 바꾸는 겁니다. 예, 이거 폰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정해진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하여튼 내가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볼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교육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가장 급급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노트를 만드시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버노트에 저장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자, 여기 가보니까 머니라는 데 들어가 보니까 재무적인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증거금 1억 넣으면 20주 받는다. 주식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요걸 보시고 보다가 그래? 이거 관심 있다 그러면 요 밑에 공유 있죠? 요 밑에 마우스 요거 공유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 공유 누르면 전에 여러 가지 포켓에 저장했죠? 여기 에버노트 있어요. 에버노트에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포켓에 저장했지만 이건 에버노트에 저장된다. 어떤 제목으로 이 제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글자를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놔두시고 이렇게 쭉 보시고 이 노트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일단 하세요. 그러면 스크랩 됐어요.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이 에버노트에 저장이 됩니다. 한 5, 6초 지나면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스크랩이 길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스크랩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스크랩 하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 크라우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 스마트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들어왔나? 네.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스크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아까 제목이 길죠? 그러니까 제목이 기니까 아까 거기서 제목을 수정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제목을 수정하면 돼요. 자, 이건 불필요하니까 제목을 빼버려. 이걸로 하면 되시죠. 이건 빼자. 종합도 빼. 카카오뱅크 증거금 넣으면 20주 받는다. 20주 하지 말고 20주 수령 한다든지 20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목을 좀 줄이면 되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어떤 한 웹크립 테두리 속에 들어간 거였어요. 테두리.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나중에 더 댓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PC에서는 요거 웹 스크립 할 때 스크립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스크립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안 들어오게. 딱 그 기사 내용만 들어오게. 스크랩 할 때는 PC에서 해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PC에서 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원문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원 기사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보를 집어넣고 제목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편히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또는 아까 태그를 달면 되죠. 태그 달아주면. 자, 이거는 지금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수정이 안 돼요. 왜? 이게 이 태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할 때 전에는 수정이 됐는데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박스가 생기면서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경우는 PC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PC에서 작업하는 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스크랩만 하겠다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스크랩 하는 방법 이렇게 누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교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지금 스크랩하는 방법, PC에서 스크랩하는 방법, 노트에서 아까 저기 더 추가적인 더보기에서 하는 기능들 쭉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뭐 이건 막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한번 쭉 있다는 것만 아시고 설명 듣고 노트만 만드세요. 열심히 만들면 결국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노트를 만드는 방법. 많이 만들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꼭 노트를 만드는데 오늘 내일 이틀 사이라도 노트를 지금부터 매일 만드세요. 매일 만드는 거는 일지 쓰는 방법과 스크랩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통장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세요. 자격증, 뭐 서류, 사업자 등록증, 뭐 등등 내 운전면허증 다 찍어서 저장해 놓으세요. 네, 제목을 잘 달아서 김용조 운전면허증 이렇게 제목 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김용조 여권 또는 와이프 여권도 넣고 내 것만 하지 말고 와이프 것도 같이 다 넣으세요. 가족 걸 다 넣으시면 참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또 하시다 보면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비밀 자료도 좀 넣어놔야겠구나 하고 생각나시면 통장도 넣으시고 정 의심스러우면 그거를 그 스크래치 하는 방법 있죠?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그 사진 찍은 통장 찍은 다음에 모자이크 앱을 불러다가 그 통장 번호를 싹 스크래치 하면 돼요. 그리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정 의심스러운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는 거는 꼭 노트를 오늘부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든 내용을 샘플로 우리 저기다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녹화를 위해서 혼자 강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꼭 에버노트 빠지신 분들 보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